아니 근데 저는 아, 이번 심각하잖아요. 문제가. 검찰의 이 조사 내용이 흘러나온 거 보면서 음. 묘하게 이준석, 김종인은 또 많이 시프트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 가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 나온 걸 보면 그 내용도 그렇지. 보면은 부부한테 안 가잖아요. 대통령 맞아요. 부부한테. 그러면서 김종인, 이준석을 소환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좀 대통령 부부까지 가는 길이 확 꺾여가지고 당연하지. 이준석, 김종인한테 가는 게 아니냐.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관심을 돌리려는 아. 거예요. 창원지검장이 이게- 윤석열 라인이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국감 때 했던 발언도 보세요. 전 음. 대담하는 것도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네. 거기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창원지검에서 네. 제대로 수사 되겠습니까? 이것도 그럽니다. 아니 구속영장 청구 내용 내용에 보면 김건희, 윤석열 이 사람 이름은 아예 없어요. 두 사람 이름은 거기에 관련된 거 아예 다 빠졌어. 아니 실제적으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과연 개입됐냐 안 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럼요, 공천 개입 의혹인데. 아니 그리고 작년 12월에 벌써 1년 다 돼간 사건입니다. 그때는 네. 가만히 있다가 9개월 이제 와서 이걸 다시 시작하는데 시작한 내용을 보니까 돈 받은 것만 얘기해요. 지금 김영선 그다음에 명태균 그다음에 두 명의 그 지자체 예비 후보? 예비 후보 두 네. 사람 이 네 명만 지금 구속영장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 왜 빠지는 거죠? 아니 그게 국민들의 모든 관심사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건 쏙 빼놓고 여기로 접근해서 네. 온갖 건 이제 일단 뭐 압수를 했겠죠. 분석하는 과정에 요 관련된 건 싹 빼놓고 아하. 이준석, 김종인 관련된 아하. 것만 터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관심을 여기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와 연관된 게 아니라 이준석, 김종인과 연관돼 있다. 이 부분을 자꾸 흘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여기에 또 혈안이 돼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구속하는 것도 저는 입막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꼬리 자르기고. 일단 잡아놓고 입을 막잖아요. 말을 못해. 언론에 인터뷰도 못해. 지금 보니까 명태균 씨도 어느 정도 그걸 좀 알고 나온 것 같다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래요? 조사 받고 나와서 뭐라 그러죠? 화내죠 뭐. 화는 내고 돈만 얘기해 돈. 이거 돈 흐름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러거든요. 네. 현금 흐름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계좌 추적은 또 얘기도 안 하고. 그럼 결국은 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공직선거법상에 그 사람들이 돈 주고받은 문제로 끝내겠다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제 추측인데 네. 검사가 조사하는 과정에 그 얘기만 계속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물어볼 때도 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관련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네. 예를 들면 그러면 감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소연이란 변호사 지금 변호사잖아요. 네. 저는 거기 딱 붙여놨다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김소연이란 변호사 붙여놓고 그 사람이 다 이제 옆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소통의 좋은 통로가 되지도 하겠죠. 않을까요? 이런 아하. 의심이 든다는 게 제 말은. 그러니까 이준석 계속 공격하잖아. 아까 신기 변호사 말처럼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공격하는 것도 어찌 보면 네.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제 뭐 뉴스데스크에 나와가서 막 이 토론할 때도 보면 다 뒤집어야 된다. 국민의힘 다 조사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냐고요. 왜 그쪽으로 대통령 흘러가냐고. 부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싹 빠져요. 그래서 네. 저는 김소연 변호사가 어찌도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는 거. 물론 제 판단이고 이건 제 추측인데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심스럽다. 뉴스데스크의 그 뭐 버전 유튜브에 나온 내용들을 예, 보면 예. 그 얘기만 한다니까. 아하. 그거 보셨잖아요. 예. 계속 그쪽 얘기만 해요. 국민의힘 공격만 해. 다 뒤져야 된다. 뭐 공청 과정 다 돌아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준석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몰고 가요. 물론 이준석도 문제가 있죠. 아하. 그러나 그렇게 몰고 가면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해서는 쏙 빠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를 제가 볼 때는 오래 가둬놓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요? 뭐 가석방을 시키든 뭐 이런 게 있겠지. 아. 처벌을 가볍게 하든. 영장을 더 연장하지 않고 뭐 그런 내보내줄 수 방식이든.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생각해 입 보세요. 막고. 신인기 변호사 잘 알겠지만요. 네. 한 번 들어가서 며칠 있잖아요. 다시는 들어가기 싫어요. 나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군대 두 번 가기 싫은 거 그 비슷한 똑같은 거예요. 거 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 터트리겠냐고 더 이상 안 하지. 진술도 바뀔 수 있고. 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 유동규 말은. 생각도 좀 유동규. 나고. 아,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저는 요거를 조금 달리 보는 방향성을 좀 달리 보는 네네. 게 지금 우리 최 교수님이 그 우려점을 예. 저도 인정합니다. 음. 예를 들어 범죄를 축소 은폐하거나 네. 방향을 좀 총구를 돌려가지고 이준석, 김종인 쪽으로 좀 방향을 흔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전 그렇게 안 간다고 봅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 가요? 예. 김소연 변호사를 명태균이 선임한 것도 이준석 쪽으로 물귀신 작전 들어가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아. 저는 이게 안 통하리라고 보는 게
어차피 국민의힘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요. 왜냐면 이게 공천에 대해서 대가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공천 관련 업무는 당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조사는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김종인을 수사 안 할 수가 없다. 이건 기본. 기본이죠. 네, 당연히 그 개입이라는 것은 전제가 당에서 하는 공천 업무를 외부에서 외력을 가지고 개입을 했다라고 하니까 외력도 수사해야 되지만 당내에서 어떻게 누가 공관위가 들고 가서 누가 네. 들고 갔고 누가 와가지고 의사결정했느냐를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전 이게 윤석열, 김건희를 덮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네. 윤 대통령 육성이 나왔어요. 육성만 안 나왔으면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하지만 육성이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요. 대통령 끝나도 무조건 처벌이에요.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약간 그 EJ 같은 전략인데 네. 김소연이 떠들고 다니면서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을 때릴 거 아닙니까? 그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제 관점에서 이준석 의원 당대표로서 잘못된 거 공격을 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준석 의원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하. 계속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도망가면 저는 도망간 것까지 좀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야 뭐야 왜 나한테 꼬리 자르게 하고 왜 나한테 다 덮어씌워? 나 그쵸, 열받아? 그쵸. 나 가만 안 있어? 아까 그러면서 야 다 까고 다 죽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책 제목으로 보수의 종말 쓰지 않았습니까? 네네. 진짜 보수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준석, 김종인으로 총구를 돌린 전략이 나름은 EJ 전략으로 이준석 의원을 자극해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보수 종말 이게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그래서 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부부에 대한 문제는요 네. 절대 안 없어집니다. 육성이 나왔고요. 네. 더 나올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요. 이게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EJ로. 이준석 대표가 보낸 그 메시지 그 이후의 통화, 그다음에 그 정말 공천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정말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딱딱 맞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육하원칙에 따라서 딱딱 따라서 근데 맞아요. 육하원칙에. 근데 그 영장에는 왜 윤 대통령 부부 얘기가 빠졌어. 빠졌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는 예. 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 부담스러워. 물론 부담스러워. 신인규 변호사 말처럼 나중엔 다 드러나요. 그러나 당장은 그렇게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고 네, 보여진다.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이 얼마나 이게 불공정하냐고요. 음.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거는 자꾸 피해 가려고 하고 이재명 죽이기 하지 않나 지금처럼 이렇게 아하. 본질을 자꾸 흐리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속으로 몰고 가고 이준석 죽이기를 제가 옹호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네. 식으로 방향을 튼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하. 결론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이걸 뭐 용납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당분간은 권력을 윤석열이 잡고 있는 동안은 이런 행태가 검찰에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뭐 바뀔 수 있겠냐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검사 쫓아낸 그 판사 성남지역. 성남 FC.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니 그 검사도 원래는 부산에 근무해. 원래 소속이 부산이에요. 근데 서울 서울중앙지검에 파견을 나왔어.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와. 일일 이게 파견이야, 뭐하는 일일 일일 파견을 그래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런 편법에 사실상 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꼼수, 모습을 보이고 있기 꼼수. 때문에 꼼수를 쓰고 있어서 거기는 비판이 있었고